요즘 거리가 연말 느낌이 전혀 안 나더라고요. 지금 크리스마스 시즌이고 하잖아요. 단순히 이런 느낌만 내드리는 건 조금 약과인 것 같아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빠르게 런을 쳤었던 수많은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밥 2그릇 먹고 퇴사한 사연. 어느 날 저한테 이제 연락이 왔어요. 어떤 회사에서 이력서를 보니까 너무 멋있다고,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다 느껴진다면서 회사에 와서 한번 나랑 미팅을 해보자. 거친 푸부와 열정 이런 것들을 높이 사서 나랑 대화를 해서 네가 좀 괜찮다 싶으면은 같이 앞으로 먼 미래를 그려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게 좋은 말로 이렇게 부르신 회사가 있었어요. 너무 감사한 마음이었죠.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은 그때 당시에 제 이력서는 꼴랑 사원으로 1년 반만 근무한 딱 딸랑 한 줄 있는 그런 이력서밖에 없었습니다. 어찌됐든 그 한 줄을 보고 저의 엄청난 포부와 열정, 미래를 보셨다고 하시니까 일단 가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렇게 해서 전 그 회사를 방문을 했는데 이게 되게 이야기는 장황하셨어요. 그러니까 쿠팡을 만들 것이다. 제2의 쿠팡을 만들 것이고 우리 회사는 엄청나게 크게 성공을 할 것이고 먼 미래가 이제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입사를 하였지만 알고 봤더니 그때 당시에 이제 중고차 붐이 되게 일때였거든요. 그래서 카푸어나 중고차나 이런 개념이 막 떠오를 때였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자동차 보험을 팔아서 그 보험 수당을 먹고 사는 그런 텔레마케팅 회사였어요. 저보고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근데 그 대표님 말씀이 완전히 허무맹랑한 건 아니었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은 실제로 아버지께서 중고차 사업을 하셔가지고 이 연계된 게 좀 있었던 직원분한테는 너무 혜자인 그런 회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 회사 들어오셔서 달에 700 찍고 500 찍고 600 찍고 계속 이렇게 되니까 한 몇 년 일하니까 돈을 엄청 버신 거예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진짜 많은 돈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저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도 없었고 중고차 매장을 운영하는 아는 지인도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그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고 할 정도로 미미했어요. 거의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은 아니구나 싶었거든요. 한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제가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그 회사는 생각보다 점심밥이 너무 맛있었어요. 거짓말 안 하고 대표님께서 뭔가 식비를 아끼고 직원들한테 제공을 해주고 싶은 마음에 직접 반찬을 어디선가 공수해 오셨고 밥도 자기 손으로 순수 지어서 주셨는데 모든 반찬의 간이 다 맞았고요. 그냥 한 그릇만 먹었는데도 이 고향에서 먹던 그 저희 할머니가 해주셨던 집밥이 생각날 정도로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2주쯤 됐을 때 제가 한 그릇으로는 그게 성이 안 차더라고요. 그래서 점심시간에 한 2그릇을 정말 열심히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이 대표님께서 어머 직장인씨 생각보다 정말 잘 드시네. 2그릇 완전 칭찬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너무 맛있어요 대표님. 아 진짜 너무 최고인 것 같아요 하면서 2그릇을 다 먹었는데 좀 배도 따뜻하고 약간 마음에 여유도 생기고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같이 일하던 언니가 커피를 사줬거든요. 그러니까 커피를 마시면서 이렇게 신선놀음을 하다 보니까 이 직장을 내가 이제 그만 다녀도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너무 들더라고요. 그래서 대표님께 죄송하지만 이곳은 저랑 맞는 곳이 아닌 것 같다. 저 오늘부로 퇴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대표님께서 너무 당황하시면서 직장인씨 왜요? 아까 전에 밥 2그릇이나 드셨잖아요. 왜요?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사실상 기본급도 너무 낮고 제가 영업을 해서 이 돈을 다 메꿔야 되는데 이건 제가 영업을 해서 할 수 있는 회사가 아니더라고요. 회사에 대해서 잘 생태계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들어온 거여서 저는 깔끔하게 퇴사를 말했죠. 근데 퇴사를 말하려고 하는데 저도 모르게 트름이 이렇게 계속 올라오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제대로 못해서 대표님 지금 퇴사할게요.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러니까 그 대표님이 되게 표정이 안 좋아지시면서 가시라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빠이야 이렇게 퇴사를 하게 된 케이스였는데 의외로 여러분 사업 구조가 되게 다양하지 않나요? 그런 사업으로도 먹고 사는 회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회사와 아이아이아를 외치고 다음 회사를 찾아서 헤맸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 경력을 쌓을 수 있을 만한 그래도 나름대로 큰 인플루언서 회사를 들어갔어요. 이곳에서는 난 잘 버텨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입사를 하였는데 생각보다 업무의 강도가 너무 세더라고요. 제가 그때 알게 된 사실은 쇼핑몰이나 이런 곳들은 생각보다 야근 체계가 너무 많고 직원들을 조금 뽑아서 굉장히 많이 시켜먹는 약간 그런 구조를 가진 회사가 너무 많았어요. 구조가 제일 잔인하고도 제일 빡센 곳이 바로 저는 쇼핑몰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지금도 해보는데 다른 쇼핑몰에서 일을 하다가 들어온 친구들은 원래 쇼핑몰이 다 이런 분위기라서 우린 괜찮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 회사는 좀 지나쳤어요. 밤 12시, 새벽 1시까지도 일을 시키고 연말에는 거의 한
야근하는 날이 20일 출근하면은 17일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나머지 3일도 칼퇴를 하는 게 아니라 한 7시쯤, 6시에 끝나면 7시쯤에 퇴근을 하는 분위기였고 그 외에는 11시, 12시까지 일을 시켜먹는 거예요. 근데 야근비를 안 줬습니다. 야근비를 안 줬어요. 그러면서 그 부사장이라고 하시는 분이 오늘 야근할 사람 내가 선물 준다. 무슨 선물을 주시려나 하고 딱 쳐다봤는데 내가 치킨, 피자 쏜다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벙졌어요. 더 이상 할 말을 잃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첫 직장을 버린 게 이렇게 큰 화살이 돼서 나한테 돌아왔구나. 뭐든 첫 직장을 좋은 데로 가놓고 그냥 거기에서 있었어야 되는데 이런 회사들을 겪어보니까 내 첫 직장이 진짜 좋은 곳이었구나를 제가 그때서야 느낀 거예요. 너무 순간 이게 막 후회와 슬픔과 분노와 이런 게 막 엮이면서 벙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저게 지금 무슨 말씀이시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들은 늘 이렇게 살아왔던 거죠. 자, 집에 가는 길에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안 그래도 최저임금에 딱 맞춰서 주는 급여였을 뿐만 아니라 야근을 이렇게까지 시키면 이거 최저임금법에 어긋나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출근을 해서 회사 사람들이 있는 데에서 그냥 과장님한테 대놓고 말했습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야근을 할 때 아무도 야근 수당을 주지 않았나요? 라고 하니까 야근 수당이라는 거 우리 회사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 시간 동안 계속 앉아서 일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수당을 주시지 않으면 최저임금법에 어긋나는 직원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럼 그 직원들이 나갈 때 신고 때리면 문제가 너무 커지지 않을까요? 인플러스 영업을 하시기 때문에 그거 대두화되면 좀 심각해지실 것 같은데 라고 운을 띄웠죠. 그랬더니 다른 분들이 되게 이상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저게 뭔데 저런 말을 하나 이러면서 약간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다음날 출근을 했더니 그 과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부터 야근비 추가! 실화입니다. 그래서 다음날 갑자기 야근비가 생겼고요. 그 달에 야근 수당만 40 얼마를 받았습니다. 정말 최저임금법에 딱 맞춰서 준 야근비였는데 그래도 40 얼마가 들어왔잖아요. 엄청 큰 돈이거든요. 세상이 이렇게나 살기 힘들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근데 그 회사에서의 가장 큰 문제가 있었는데 저는 업무를 배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업무를 어떻게 배워야 되는지 한참 궁금해하다가 팀장님을 찾아가서 물어봤습니다. 팀장님, 이거 업무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요? 저는 아직 신입이라서 이 인수인계를 제대로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팀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메뚜기처럼 이 자리 저 자리 뛰어다니면서 메뚜기 공법으로 승진을 하는 거예요. 메뚜기처럼 사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네, 실제로 그 팀장님은 알려주는 게 하나도 없었고 뭐 메뚜기처럼 뛰어서 이저리 저저리 옮겨다니면서 배울 수가 없잖아요. 결국엔 이 회사도 아니다라는 판단하에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운영하면 이 회사 망할 것 같아요 라고 그냥 대놓고 말을 했거든요. 그리고 한 달 뒤에 진짜 망했어요. 물론 제가 애연해서 망했다라는 것보다는요, 그 회사가 그때 운대가 잘 따르지 않았던 걸로. 세 번째는 받아쓰기 사건입니다. 제가 수많은 회사들을 다니면서 지금까지도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던 행동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 회사는 상당히 일본틱한 회사였어요. 그래서 입사를 하였는데 대표님이 좀 일본식의 성향을 갖춘 상태로 이 직원들이 일을 해야 된다. 일본인들의 그런 예의를 차리는 습관을 한국인들이 제대로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하신 약간 그런 주의셨어요. 그래서 실제 일본 제품을 많이 다루기도 했고 나름대로 뭐 돈을 직원들한테 아낀다거나 하시는 대표님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만하면은 잘 해주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다 같이 회식을 하거나 이럴 때 밥을 남기면 안 됐어요. 그래서 대표님이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면은 큰일 나니까 충분히 배부르다고 말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귀띔을 해주더라고요. 그러고 회식이 시작됐는데 탕수육이며 짜장면이며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단 하나도 남기지 말고 전부 다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들끼리 이미 배불러서 막 토할 것 같은데 막 꾸역꾸역 계속 넣고 있더라고요. 이거 남기면 어떻게 되냐 이러니까 큰일 난대요. 그날 막 완전 진짜 극대노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끝까지 그걸 다 먹었어야 되는데 다 먹고 나서 가스알명수를 먹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진짜 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건지. 밥은 먹을 만치만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저도 평소에 1인분 시켜놓고도 남길 때가 많은데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이 회사는 참 수직적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저 아직 신입이고 배울 게 너무 많은 사람이었어요. 직장 상사가 어떤 제품이 있는데 그 제품의 CS 매뉴얼도 만들고 고객 서비스 핸들링도
서비스도 네가 다 하고 그 서비스에 대한 VOC 뭐 보고도 네가 올려야 되고 뭐 이런 거를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이전에 해왔던 사람이 있고 양식이 있냐 하니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에서야 이제 그걸 만들려고 하면 껌이죠. 솔직히 말해서 진짜 쉽죠. 왜냐하면은 이미 고객 핸들링을 다 해봤으니까, 저는 산업별로 다 해봤으니까 지금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키면.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아무런 양식도 없고 이 회사가 어떻게 굴러가는지도 모르고 도대체 어떤 플랫폼에서 어떻게 장사하는지도 알려주지도 않은 채로 그냥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가 없죠.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팀장이 계속 뭐 저한테 이런저런 지적을 하는데 지적이 조금 이상했어요. 일 끝나고 저를 남기시더라고요. 그래서 남겨놓고 나한테 뭘 하나 싶었는데 받아쓰기를 시키시는 거예요. 고객한테 말하는 말투가 이상하다면서 받아쓰기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뭐뭐 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봐봐, 여기에서 했어요 라고 네가 말했잖아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녹취 내용 안 들리시냐,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했습니다 라고 말했어? 아 그럼 했어요가 맞는 것 같아, 했어요 라고 말해. 그 코칭해 주는 내용이 너무나도 주관적이고 객관적이지 않고, 뭐뭐 했어요 라고 말을 해 라고 했다가 했습니다 라고 말을 해. 아 네가 했습니다 라고 했어? 그럼 했어요 라고 말을 해. 그러니까 제 상황에 따라서 저와 반대되는 말만 계속 하시면서 이거를 다 받아쓰기를 하라는 식으로 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와서 생각해도 그 받아쓰기를 왜 제가 제 녹취를 듣고 해야 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 사람이 왜 그 일을 시켰는지. 그 팀장님이 저를 그 회사로 데려온 거였거든요. 생각보다 알려주는 것도 하나도 없고 직원한테 조금 견제하는 식의 대화를 너무 많이 하셨고, 그래서 제가 같이 있기가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결국에는 그 받아쓰기 사건이 한 두어 번쯤 진행됐을 때, 아, 이 회사는 내가 더 이상 있을 수가 없고 저 팀장이 나를 데려왔기 때문에 그냥 내가 나가는 게 맞겠다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제가 너무 많이 힘들었죠. 얼마나 탈탈 갈렸겠어요. 하지만 그때 당시에 저는 복수의 화신이었습니다. 절대 가만히 있지 않았죠. 그래서 어린 나이에 치기 어린 마음으로 전 직원이 볼 수 있는 그런 플랫폼 같은 게 있었거든요. 거기에 올리면 모든 직원이 다 볼 수 있었어요. 거기에 그 팀장님이 하셨던 모든 행동을 다 똑같이 적어놓고 사중 직원 공중지사 뭐 이렇게 글을 써놨어요. 사심 안에 공심이 있고 공적인 마음 안에 사심이 있다. 저 사람은 공적인 마음을 운운하면서 자기 사심을 채우고 있다. 직원한테 함부로 대했다 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다가 길게 장문으로 올려놓고 나갔죠.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내가 왜 그랬을까 싶었는데, 다행히도 그때 당시에 제 모든 팀원이었던 분들이 다 우리는 직장인님 편이라고, 진짜 그 사람이랑 회사가 직장인님한테 너무하게 굴었던 게 맞았고 그렇게 했었으면 안 됐다고 생각한다. 지금 그 행동들은 우리가 봐도 우리도 못하겠는데 저 사람들이 지금 뭔 짓거리 하고 있나 라는 생각을 했었다. 전혀 마음 쓰실 일 없고 진짜 더 좋은 회사 만났으면 좋겠고 이 회사가 직장인님한테 잘못한 게 맞다라고 그냥 같이 일했던 동료분들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도 몇 번 더 만난 직원도 있고 잘 지내고는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퇴사를 하게 되었죠. 그러고 나서 어쩌다 보니까 대기업 계열사에 덜컥 합격이 돼서 거기에서 잘 다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좀 힐링을 하면서 회사를 다니다가 제가 또 퇴사를 하였는데 잠깐 한 2주 정도 다닌 회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회사도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은 회사였고 프로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대표님이 저보다도 어리셨거든요. 근데 하는 행동이 벌써부터 이거 일반 사람이 아니야. 직원들이 출근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출근하셔서 책부터 읽어요. 하루 종일 자기 실에서 계속 책부터 읽고, 그래도 나름대로 실수를 줄이고 최대한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회사를 키우기 위해서 너무 행동을 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보면서 저 사람이 하는 저런 행동은 너무 배울만 하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그 회사는 엄청나게 성장을 했고요. 메디큐브처럼 엄청 큰 회사급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 대표님이 그때부터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그런 사람은 정말 딱 보는 순간 확신이 들거든요. 하필이면 거기서 직장 상사가 지나치게 정신이 어떻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열정이 너무 넘쳤어요. 근데 아시죠? 그 사람이랑 저랑 동시에 입사를 했는데 그 직장 상사라는 사람이 너무 이상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랑 이렇게 싸우면서 시간을 보낼 바에야 내가 나가서 다른 회사를 찾는 게 더 빠르겠다라는 생각으로 나와서 저는 좀 대기업 계열사로 다시 들어갔죠. 근데 그때 당시엔 그 회사가 너무 작았으니까. 근데 그 직장 상사도 제가 나갈 때 저 직장 상사가 있음으로써 저는 이 직장을 나가는데 저 사람의 행동이 이러이러한 패턴이고 이러한 부분 때문에 도저히
같은 공간에서 일을 할 수가 없다. 직장 상사는 좀 이상한 것 같다 라고 말을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직장 상사는 이제 그곳을 떠나셨더라고요. 어찌됐든 그렇게 사라지신 케이스인데 그 대표님이 운영하시는 모습을 좀 더 봤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지금도 가끔 해요. 정말 지략이 뛰어나고 성공할 만한 DNA를 확실히 갖춘 사람이었어요. 제가 살면서 봤던 수많은 대표님들 중에서 자수성가할 수 있는 유일한 대표님의 원탑이 그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해서 제가 겪었던 수많은 그 중소기업들의 이야기였는데요. 그때는 너무 억울하고 화나고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어 하면서 막 땅을 빵빵 치면서 되게 분노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경험들 덕분에 제가 조금 사회생활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게 된 것 같고 회사를 다닐 때 이러이러한 부분을 주의해서 잘 봐야 되는구나. 이럴 땐 이렇게 행동해야 되고 저럴 땐 저렇게 행동해야 되고 저런 사람들은 좀 이상한 사람이고 이런 것들을 좀 빨리 볼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재미있으셨나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안녕.